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장은 악재를 차차 소화해내고 긍정적인 뉴스들을 소화해내면서 점차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이슈들 저희와 함께 오늘도 짚어보시죠. 중동 갈등에 대한 긴장감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상승으로 출발했던 3대 지수가 장중에 이렇게 한 차례 흔들림이 나왔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직후였습니다.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총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다만 사전에 대피 안내를 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사전 통보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이란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사전 경고 후에 공습을 해준 이란에게 감사를 표했죠. 실제 충돌 수위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다라는 인식 속에 적어도 시장의 긴장감은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있지도 않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빠르게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8% 가까이 떨어지면서 WTI 기준으로 현재 67달러대까지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도 상승을 할 수 있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는 월러 이사에 이어서 간밤에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이죠. 연준 안에서 대표적으로 매파 인사로 분류되곤 하는 인물인데 놀랍게도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잘 억제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 경제의 회복력 좋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무역 정책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진단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월러와 보먼 부의장이 노골적으로 파월 의장과 이렇게 대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파월 의장에 대한 일종의 반란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레임덕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에도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보먼 부의장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자 10년물 금리가 5bp 넘게 빠지면서 장 초반 시장 상승을 지탱하기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간만에 테슬라가 열일을 해줬습니다. 주가가 8% 넘게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잠시 뒤에 이슈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 2% 가까운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란의 보복 조치 속 중동 갈등의 단기 수혜주로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전통 방산주들 역시도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시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특히 이번에 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무기는 노스럽 그루먼 그리고 보잉사가 제조한 무기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두드러지는 상승세,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특히 3%대 방산 섹터 내에서 아웃퍼폼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11개 업종 가운데 오늘은 유가 급락과 맞물리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2% 넘게 빠지면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먼 부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와 은행 기업들에 대한 이 SLR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융주들의 시세가 좋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등이 2% 안팎의 오름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이슈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테슬라입니다. 사실 이제 로보택시가 공개됐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로보택시의 영상도 정말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용자들의 입장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월가 최대 테슬라 매니아로 꼽히는 분석가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내가 직접 시승을 해본 결과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구겐하임이라든지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이미 로보택시에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라는 냉담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일단 오늘 사자세를 외치면서 주가가 8.2% 뛰어 올랐습니다. 장중 한때에는 360달러대에 근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기도 했으나 그 장중에 비해서는 조금 뱉어내면서 348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위성을 발사하면서 스페이스 X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위성의 용도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이고요. 이름은 프로젝트 카이퍼입니다. 이로써 궤도에 있는 카이퍼 위성은 총 54기로 늘어나게 됐고요. 아마존이 목표하는 숫자는 총 3,200기 이상입니다. 이 시장에서 이미 한참 앞서 있는 스페이스 X의 경우에는 현재 이미 7,000기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속에서도 아마존의 주가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묶어서 확인해 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간밤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비만약 시장에서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에 뒤처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주말 사이 미국에서는 당뇨병 학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비만약이죠. 카그리세마의 상세 데이터가 공개됐는데 시장의 기대에는 이것이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구용 GLP-1 약물을 현재 실험 중인 일라이릴리가 앞으로 비만약 시장을 주도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5.5% 급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0달러를 뱉어내는 모습. 자, 이와는 별개로 오늘 또 다른 소식이 있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힘센허스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비만약 공급 부족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힘센허스는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의 복합 비만약을 노보노디스크에 제공해오던 공급해오던 파트너사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FDA가 공급난 해소를 발표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대체제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힘센허스의 경우에는 매출의 30% 이상이 그동안 노보노디스크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중대한 클라이언트를 하나 잃어버리게 된 것이 단기적으로는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힘센허스의 주가가 오늘 34%의 급락으로 이어졌던 이유고요. 종가 기준으로 41.98달러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확인해 봅니다. 203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 우려를 오늘 받아갔고요. 그래서 주가도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40달러 선 턱걸이를 하고 있고요. 오늘 S&P 500 하락률 1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클 인터넷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의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니어스법 통과에 힘입어서 한 주 동안에만 80% 이상 폭등을 했었는데 월요일인 오늘 또 한 가지 시세를 자극할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핀테크 업체인 파이저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FIUSD를 발행하고 또 이것이 포함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출시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서클 인터넷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이 다른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서클 인터넷의 시세를 추가적으로 자극을 했습니다. 양사의 파트너십이 발표가 된 거고요. 오늘 9.6% 뛰어오르면서 263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 특징주 도어대시도 보겠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이죠. 얼마 전 영국의 음식 배달 업체 딜리버루를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수 시너지 효과를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레이먼드 제임스 측의 의견이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도어대시의 주가 4.5% 뛰어오른 230달러대에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자산운용에 특화하고 있는 은행에 해당합니다. 노던 트러스트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노던 트러스트 측에 M&A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노던 트러스트의 주가가
8% 뛰어오른 120달러대까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주 모두 점검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주둔 기지에 미사일 6발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또 한 번 중동발 긴장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것처럼 어느 정도 미국과 충분히 이야기가 됐던 합의된 액션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안도랠리를 펼치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14발 중에 13발 격추 성공했다. 우리의 조기 통보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내일 파월 의장이 오늘 밤에 연설에 나서게 되고요.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7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보우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매파로 분류되던 인물이기 때문에 7월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포인트고요. 무엇보다 미셸 보우먼 부의장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당시에 연준에 앉힌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우먼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좀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S&P 글로벌의 6월 서비스업 PMI 그리고 제조업 PMI 예비치가 발표됐습니다. 50보다 위쪽에서 계속해서 숫자가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데이터보다는 ISM에서 나오는 데이터까지 저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란은 관리된 보복에 WTI 원유 선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8.5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무려 7.2% 급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금 가격은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 예비치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53.1로 50을 기준선으로 그 위쪽의 숫자가 나오면 확장 국면이다. 50보다 아래쪽의 숫자가 나오면 위축 국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비스업 PMI 53.1로 전월 대비로는 0.6포인트가량 낮은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거의 보합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제조업 PMI 5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15개월 내 최고 수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S&P 글로벌에서 이런 코멘트 내놨습니다. 6월 달에는 균형 있는 경기 확장세를 보여줬다라고 코멘트 내놨고요. 관세 우려감에 재고 비축이 조금 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짚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미셸 보우먼 부의장,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억제된다면 건강한 노동시장의 유지를 위해서 다음 회의 때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미셸 보우먼이 보통 매파로 분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연준 내에 어떠한 변화 기조가 감지되는가, 사실 월러 이사가 이전에 이미 7월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그 발언에 힘을 좀 실어줬다라고도 시장이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 관세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만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언뜻 보면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굴수비 총재도 다음 회의 때 인하를 지지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은 연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신중론을 가져가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굴수비 총재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하고 가자 신중론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우먼 부의장이 SLR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한 번 더 언급했다라는 점에 시장이 또 한 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채 시장의 안정세 좀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채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시죠. 연준 인하에 베팅을 좀 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세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안도하면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고요. 다음 장이어서 바로 살펴보면요. 지금 국제유가와 S&P 500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입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 구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국제유가의 급등이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졌던 사례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1990년에는
2000년에는 걸프 전쟁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급등,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00년에는 닷컴 버블 붕괴 이슈가 국제 유가의 급등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급락세로 이어졌고요.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경험한 유가 급등의 사례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죠. 그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짙어지는 가운데 주식시장도 함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중동 리스크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훨씬 더 커지고 있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 지정학 리스크는 대체로 단기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전쟁 리스크,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달러 약세와 실적 개선이 오히려 증시를 좀 장기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테슬라 로보택시 이슈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오랫동안 끌어온 자율주행 자동차인 로보택시의 실제 운행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10여 대 시범 운행했습니다. 시승은 초대받은 사람들만 가능했습니다. 월가의 최대 테슬라 매니아로 꼽히며 초대를 받아 직접 로보택시를 타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기대 이상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구겐하임과 바클레이즈 등의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주가에 로보택시가 높이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얼마나 확장될지가 관건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50명 이상의 분석가들이 제시한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최대 $500에서 최저 $19.05 범위에 있습니다. 테슬라를 커버하는 분석가 54명 가운데 매수는 24명, 보유는 19명, 성과 저조는 8명, 매도 3명이며 평균 목표 주가는 $289.30입니다. 테슬라 간밤에 급등세를 시연하면서 짙은 초록불빛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10년 노력의 결실이 있었다 이렇게 또 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로보택시가 운행하는 자율주행 영상의 한 장면을 캡처해 본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댄 아이브스의 시승기라던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로보택시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 CEO가 말한 것을 지켰다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 로보택시가 파고들어야 되는 시장은 구글 웨이모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스틴에서의 주행을 시작으로 미국 내에서 각축전을 펼치게 될 두 자율주행 택시인데요. 테슬라와 웨이모의 차이점을 좀 들여다보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로 FSD 자체적인 소프트웨어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는 라이다보다는 카메라 모듈로 통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다각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라이다가 카메라 모듈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테슬라는 가격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카메라 모듈을 책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구글은 라이다와 카메라 모듈 전반적인 센서를 다각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웨이모고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것이 로보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웨이모와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상용화 측면에서는 역시 웨이모가 앞서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오스틴에서 일단 소규모 운행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웨이모는 주요 도시에서 상업 운행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율주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로보택시는 카메라 모듈 중심으로 FSD 소프트웨어에 보다 의존적으로 움직입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덕분에 전반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인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확장성의 경우에는 테슬라로 오스틴에서 10대에서 지금 20대까지 운행을 시작을 해서 수개월 안에 1000대까지 운행을 해보겠다라는 목표 잡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1500대 이상의 상업용 운행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신뢰도는 어떨지 기술 완성도에 있어서 안전성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 지금 월가에서 약간 엇갈리는 반응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웨드부시의 테슬라 강세론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댄 아이브스 전략가, 탑승해보니 기대 이상이다, 웨이모보다 낫다라고 본다라고 CNBC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지금 월가에서 테슬라 커버하고 있는 전략가들 중에 가장 높은 목표가 $500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을 통한 테슬라의 성장이 주목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UBS는 매도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좀 올려잡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간밤의 종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입니다. $190에서 $215까지 목표가 상향은 했으나 매도 관점을 유지하고 로보택시 이슈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나 현재 주가 대비 한 33%가량 낮은 목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기사를 냈는데요. 과속이라던가 역차선 진입 같은 좀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포착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있으니까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슈들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욕주가 수십 년 만에 미국 내 첫 대형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신속한 인허가 제도 개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주의 공공전력회사에 최소 1기가와트의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기가와트는 약 1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뉴욕주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뉴욕주 오스위고에 위치한 9마일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에 하나 이상의 신규 원자로를 증설하기 위한 연방 보조금 확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원전 이슈도 지속적으로 저희 체크해 봐야 되겠죠. 간밤에 오클로라던가 뉴스케일 파워 같은 기존의 SMR 쪽에서 부각을 받던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클로는 4.9% 하락이었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1.9% 하락이었는데 무엇보다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보도의 의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주를 시작으로 미국의 원전 건설이 시작된다라는 것일 겁니다. 지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뉴욕주가 손을 잡고 1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원전주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 만들어가고 있는 모멘텀들 포착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하나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인데요. 로이터 통신의 기사입니다. 독일이 2029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0.4%, 노스롭 그루먼도 0.4% 상승이었는데요. 주가 상승 자체가 크지는 않았으나 중동 리스크가 간밤에 좀 소화되는 과정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가가 플러스권에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유의미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국내의 방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날개 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엔비디아도 역시 계속해서 원전 쪽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원전 스타트업에 처음으로 에너지 투자 진행한다라는 소식이고요. 6억 5천만 달러의 펀딩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원전 스타트업 하고 있는 부분은 뉴스케일 파워이겠고요. 엔비디아가 여기에 펀딩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